근데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스탠다드 스코어를 구현을 해봤고, 이번에는 피처 스케일링 노멀라이제이션을 한번 구현해서 적용을 해볼 건데, 이 스탠다드 스코어와 피처 스케일링의 차이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스탠다드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모든 평균 값을, 즉 모든 값, 시계열에 존재하는 데이터 값들의 평균 값을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220에서 260 정도의 데이터들이 있었는데, 이 값들의 평균이 뭐 대략 200, 한 30에서 240 정도 사이에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평균을 이제 0으로 맞춰주고 데이터의 분산을 나눠줌으로써 0을 기준으로 데이터가 이 분포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바꾸는 방법이 스탠다드 스코어 기법이었고요. 피처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규모를, 일단 스케일을 줄인다는 점에서는 노멀라이제이션의 목적이 똑같지만, 일단 모든 값의 범위가 0과 1로 0부터 1 사이에 들어올 수 있도록 변형을 시켜줍니다. 따라서 원래는 기존의 규모가 220만부터 260만 정도 사이에 있는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이 값을 0부터 1 사이로 압축을 시켜주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른 범위인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어떤 기간 동안 맥시멈과 이제 미니멈 값이 7,500에서 10,000 정도인 데이터가 있었다. 그럼 이 값 역시 1부터 0에 수렴하도록, 즉 0과 1 사이로 범위를 축소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원본 데이터에다가 미니멈을 빼고 그 값을 맥스와 민, 즉 맥스와 민의 비율만큼 줄여주면은 이 비율만큼 1로 모든 데이터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맥스와 민을 구해서 원본 데이터의 민을 빼고 맥스부터 민을 뺀 사이 값을 나눠주면은 피처 스케일링 구현이 간단하게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처 스케일링 구현을 할 때 포문을 돌면서 우선 로우 데이터의 맥시멈 값과 미니멈 값을 구해줘야 되는데요. 우선은 더블, 민, 일단은 비교를 하기 앞서서 민 밸류는 더블의 맥시멈 값으로 초기화를 시켜놓고, 또 맥스 밸류는 더블의 민 밸류로 초기화를 시키면 비교를 통해서 가장 첫 번째로 만나는 값이 무조건 민 밸류가 되고, 이후에 있는 모든 데이터와 비교를 통해서 민 밸류를 찾을 수가 있겠죠. 반대로 맥스 밸류는 민 밸류부터 시작해야 어떠한 값이라도 첫 번째 만나는 값이 맥스 밸류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int i는 0, 포문을 돌면서 로우 데이터의 모든 값을 비교를 해줄 예정인데요. 이때 만약에 로우 데이터의 i번째 값이 맥스 밸류보다 크다면 맥스 밸류는 현재 데이터가 돼야겠죠. 그다음에 반대로 만약에 로우 데이터 i번째보다 민 밸류가 크다면 결국에는 현재 검사 중인 데이터가 민 밸류보다 작다면 민 밸류는 로우 데이터 i번째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포문을 쭉 한번 돌면서 모든 로우 데이터를 한번 검사하면서 민 밸류와 맥스 밸류를 찾아줄 수 있고, 이제 노멀라이즈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다시 포문을 돌면서 로우 데이터의 랭스만큼 이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계산식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i번째는 로우 데이터 i 마이너스 민 밸류, 즉 현재 데이터에서 민 밸류를 빼고 그 값을 맥스 밸류, 민 밸류 차이를 나눠주면
피처 스케일링,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수행을 하실 수가 있고, 피처 스케일링 마찬가지로 로우 데이터의 개수, 즉 랭스가 0보다 클 때만 이 행위를 하는 게 의미가 있겠죠. 따라서 만약에 로우 데이터의 랭스가 0보다 클 경우에만 모든 연산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는 의미가 생길 것입니다. 또한 민밸류와 맥스밸류의 차이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이때 if 민밸류보다 맥스밸류가 항상 커야 되는 조건을 이 부분을 같이 넣어주셔야 민밸류보다 맥스밸류는 항상 커야 되고 또 둘이 같으면 이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피처 스케일링 메소드까지 구현을 해보았으니까 실제 데이터에다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에서 노멀라이제이션 스탠다드 스코어를 했다면 이번에는 스탠다드 스코어 대신에 피처 스케일링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구현이 됐다면 모든 데이터가 0과 1 사이에 이제 범위 안에 들어와야겠죠. 네, 이렇게 해서 민밸류가 0, 그 다음에 맥스밸류가 1로 맞춰지는 이러한 형태로 원본 데이터의 특징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범위를 0부터 1로 압축을 시켜주는 것이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서 PIP를 적용했을 때 역시 PIP도 0과 1에 수렴을 하는 것을, 즉 0과 1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앞에서 지노멀라이제이션 또는 스탠다드 스코어를 사용했을 때랑 거의 유사하게 PD와 VD는 동일한 형태로 데이터를 레프리젠테이션 했으며 ED도 살짝 다른 형태로 레프리젠테이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현재 스탠다드 스코어를 사용하거나 또는 피처 스케일링을 사용하거나 동일한 형태로 PIP를 레프리젠테이션 해주는 것을 알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데이터가 바뀌면 이제 어떠한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두 개의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한 PIP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개의 노멀라이제이션의 범위가 어떠한 형태를 갖고, 즉 이 경우에는 스탠다드 스코어는 범위가 약 0을 평균으로 해서 1보다도 더 커질 수도 있고 또 마이너스 1보다도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는 1로 수렴하는, 즉 이 Y의 스케일 전체 범위가 1로 정해져 버리는 피처 스케일링보다는 Y의 스케일이 더 커지기 때문에 두 개의 거리 계산에 대한 결과값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